안녕하세요. 어반트드 501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할 주제는 미용실을 창업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임대할 장소를 찾을 때 알아두면 좋을 8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창업을 하실 때 또는 이제 기존의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분들조차도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건물을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대할 장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동산은 이제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먼저 그 건물이 오래됐는지 신축인지에 따라서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건물 자체에서 급탕, 그러니까 온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차이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 뭐냐? 급탕을 하게 됐을 때는 건물 자체에서 이제 온수가 나오면 사실 뭐 이제 보일러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안 되죠. 근데 전기 온수를 한다거나 또는 가스 온수를 하는 경우 전기 온수기나 가스 온수기는 어쨌든 설치 비용들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전기 온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전기로 하는 건데 저장 온수 형태고요. 가스 온수기는 순간 온수기 형태예요. 근데 보통 저는 좀 더 선호하는 게 가스 온수기를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전기 온수기는 아무래도 이제 저장된 용량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정적인데 가스 온수는 저장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제 열을 발생시켜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온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없어서 가스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이에요. 오래된 건물일수록 보통 이제 준공이 떨어진 게 오래된 건물들은 거의 다 보면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있더라도 설치가 제대로 안 됐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방을 이제 만약에 새롭게 다시 신설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건물이냐 아니면은 저희 매장처럼 이제 상가들이 많은 건물이냐 따라서 소방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소장님하고 먼저 계약을 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위로 향해야 되는지 아래로 향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비상구 이런 잡는 거나 그 다음에 뭐 감지기 이런 것들도 확실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관이에요. 미용실은 아무래도 물을 사용이 많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수구가 좀 필요하죠, 이 배관이. 근데 이 배관이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요번에 한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 이 장소가 원래 기존에 헤어샵이었고 그 다음에 배관 자체도 큼직하게 있어서 문제 없겠다 했는데 배관에다가 기존에 이제 공사하셨던 분이 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엄청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이제 불편을 겪었는데, 배관이 내가 예를 들어서 미용실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미용실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샴푸대를 여기다 설치하고 싶은데 배관 위치가 약간 여기에 있어요. 그럴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샴푸대를 설치할 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바닥이라고 칠게요. 여기 샴푸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독이고, 이게 이렇게 단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바닥 자체에서 구멍을 내서 이걸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 작업으로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입점하시려고 하는 공간의 이제 아래층에서 코어 작업을 오케이 한다 하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비용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단축돼요. 이게 가능하다면 좋지만 만약에 배관이 무조건 단을 올려야 되는데 배관 자리가 너무 멀게 되면 물고기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잖아요. 멀면 멀수록 지금 이 샴푸대의 단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물이 흘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배관의 위치가 내가 원하는 장소에 있는지, 또는 만약에 배관이 없다 하면 그 옆이나 이 건물 안에서 펌프로 끌어올려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물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배관이 내가 하려고 하는 장소가
확실하게 조금 뭔가 잡혀지지 않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소는 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지금 보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인데 냉온수 있죠. 냉온수가 배관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만약에 배관이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또 끌어와야 되고 거기에다 또 이제 설비 비용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염두하고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용실은 물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전기예요. 뭐 드라이기도 써야 되고 매직기도 써야 되고 뭐 세팅 열기계 뭐 많잖아요. 근데 이 전기의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미용실에서 적정 필요한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용량에 대한 기준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 용량이 만약에 적다 하면 끌어와야 되는 거고 이 끌어오지 못하는 상가들도 간혹가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지간해서 다 되긴 하는데 처음에 이제 상가 보시고 나서 배전판을 한번 열어보시는 거예요. 두꺼비 집을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한번 열어보고 사진을 찍어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여기 용량이 어느 정도 더 끌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기를 처음에 짜실 때 예를 들어서 드라이기나 뭐 기구들 있죠. 기구들 뭐 이런 기구나 드라이기들을 보면 그 안에 이제 그 이렇게 뭐 이게 드라이기를 넣치면 여기 옆에 무슨 라베지가 붙어갖고 용량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장 안에서 최대 쓰는 용량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보통 두꺼비 집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똑딱똑딱 움직이는 거. 여기에 보면 뭐 20A, 뭐 30A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봐보시고 나서 우리는 드라이기를 뭐 두 개당 하나 물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용량도 만약에 거기에 두꺼비 집에 이제 배전판에 용량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기존에 작업이 좀 돼 있으면 사실 이 전기 끌어오는 비용도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제가 겪었던 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창업도 많이 해보고 폐업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 창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뒤에 창이 있는데 우리 매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창가에 뭔가 이렇게 썬팅이나 뭔가 인쇄물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창가 자리 쪽에 유리 있죠. 유리에 인쇄물이 만약에 있다면 뜯어보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거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라면 뜯어보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왜? 아직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쇄물을 만약에 뜯었을 때 나중에 유리가 만약에 좀 오래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상가 건물에 이런 뒤에 이런 두꺼운 유리들은 이중접합 유리라고 해서 유리를 두 장을 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공기가 찰 수가 있는데 이 사이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새어 들어오거나 뭔가 이제 습기가 차게 되면 되게 뿌옇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어디 갔을 때 유리 자체가 되게 뿌연 곳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닦는다고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교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교체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것 때문에 저희 매장 자리 쪽 전체 창 유리를 교체하는데 6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마음이 쓰렸죠. 왜? 이거에 대한 특약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창가가 뭔가 이제 서팅지가 붙어 있다, 유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 하면 꼭 이제 계약하실 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이거에 대한 거는 임대인 또는 기존 임차인이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고 이제 보완을 해주고 계약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저는 매장이 이제 내가 다 봤어요. 마음에 들어. 근데 계약을 하고자 할 때 계약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자리를 보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든다는 내색을 바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뭐냐면 중개수수료 있죠. 중개수수료가 보통 법정 최대로 봤을 때는 0.9%까지 가는데 저는 0.9%를 사실 다 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주게 되면 그래도 이제 너무 깎으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통
0.5에서 많이 주면 0.6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금액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증금 2억에 월세가 1000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요. 2억에 1000이면 지금 이거는 지금 봤을 때 2억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10억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공 하나 이제 1000만 원 여기도 뭐 뒤에다가 공 2개 더 붙이면 보는데 그럼 12억짜리 매물이라고 치면 12억에 대한 이제 0.9% 대략적으로 못해도 암만 못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암만 못해도.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다 고지고대로 주면 사실상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예 계약 전에 그러면 중개수수료 한 500이나 600 정도로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계약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미리 한번 체크해보고 마음에 드는지 어떤지 보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협상까지 좀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특약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임대차 계약할 때 보통 보면 아까 제가 말했던 6번째 요거 있죠. 뭐 인쇄물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때 근데 보통 이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에는 임대인이나 기존 임차인이 이거를 원상복구라는 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존 임차인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이 종료돼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원상복구가 그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설이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요것만 나중에 걷어내겠습니다. 이것만 걷어내게 해주십시오. 뭔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면은 나중에 생각보다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꼭 원상복구를 이제 기준을 설명하시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이것도 제가 겪은 일인데 건물에서 저희가 아래층 배관이 문제가 생겨서 저희 매장에서 물이 한 번 생긴 적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자연이탈로 가스가 차서 자연이탈했는데 저희가 다 부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상 건물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약사항을 꼭 제대로 명시하시고 이제 계약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부동산에다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중개 수수료 받는 거는 잘해 보여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 계약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거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서로 합의점을 찾아주고 계약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이 돈 주시는 게 아깝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가지 제가 겪은 거 기준으로 좀 말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제 아래 댓글에다가 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한번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만 따로 한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